이거의 장점과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대부분 단편적으로 좀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편법이나 불법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걸릴 가능성이.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궁금증, 매일경제가 부동산 전문가에게 대신 물어봐 드립니다. 부동산 대물, 매일경제 부동산부 손동우 기자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 주제를 다루게 됐는데요. 호황, 마마보다 무섭다고 하는 세금, 올해도 보유세 폭탄, 세금 폭탄 예상이 되는데요.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116 대책 등에 들어갔던 종부세 추가 세율 인상, 이런 것들이 그대로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그 절세 팁이 좀 있을지, 그런 거 여부에 대해 가지고 저희 세무 전문가이신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팀장님 모시고 간단한 이제 절세 전략에 대해 가지고 의견 여쭤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총선 전만 해도 1주택자들이 보유세를 부담을 경감해준다던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원안대로 이제 통과할 분위기가 매우 높은 상황이 되었어요. 간략하게 지금까지 세금 부담에서 얼마나 늘어나게 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18년 9.13 대책에서 이미 종부세 세율을 한번 올린 바 있고요. 19년 12.16 대책에서 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추가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예정대로 통과가 된다라고 했을 때 종부세 부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지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점점 인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3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세부담 상한도 200%까지 인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 세부담은 점점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1주택자 보유세 기준으로 얼마에서 얼마 정도로 올라간다, 이렇게 간략하게 예시 좀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네, 금액별로 좀 차이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서울 수도권을 기준으로 9억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세부담 상한인 150%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계산 자체는 되게 쉬운데요. 작년에 600만원 내셨다 그러면 올해 900만원 정도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작년에 한 400만원 정도 내셨다 그러면 올해는 600만원 정도 나온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9억 이하, 예를 들어서 강북에 30평대 정도 되는 주택이라고 하면 이거보다는 좀 작습니다. 작년에 한 230만원 정도 내셨다면 올해는 한 330만원으로 110만원 정도가 더 인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공시가격 현실화 얘기를 하셨는데, 공시가격을 워낙 높여놔가지고 이제 보유세 세부담 상한선을 초과해서 원래 올려야 되는데 이제 못 올리는 부담까지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내년에 공시가격이 많이 안 오르더라도 계속 세금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공시가격 현실화는 앞으로도 계속 추세대로라면 일정 기간 동안 시세에 근접하도록 계속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되고요. 이 종부세나 보유세가 한꺼번에 올라가는, 1년에 한 번에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세부담 상한이라고 하는 제도를 1주택자는 150%, 2주택자나 3주택자들은 각각 200%, 300% 이렇게 두고 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게 되면 우선 계산상 나오는 종부세가 150%를 훨씬 더 넘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150% 상한에 걸려서 올해 다 부과가 되지 않고 일부는 올해가 아닌 내년으로 이월되는 거죠. 그러면 극단적으로는 내년에 공시가격이 하나도 안 오른다고 하더라도 올해 부과되고 한도를 넘어서서 추가로 부과되지는 않았던 금액들이 내년에 일부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실제로는 내년에도 조금 더 오른다는 걸 가정하면 보유세 부담은 앞으로도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집값이 이제 매우 혼란기에 들어선 것 같아요. 이제 15억 이상 주택은 떨어지고 있고 9억 이하 주택은 또 올라가고 있고, 더 떨어질지 더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1주택자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우선 집값에 향방을 맞추기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개인적으로 그걸 맞출 수 있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거나 사기꾼이겠죠. 그만큼 좀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이 사실인데요. 다만 이제 전체적인 추세는 살펴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1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이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집을 팔고 예를 들면 전세로 가겠다, 이렇게 의사결정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매우 위험한 말씀이죠. 네, 1주택자시라면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지역으로, 아니면 여유가 좀 더 있으신 경우에는 좀 더 비싼 집으로, 좋은 집으로, 좀 더 넓은 집으로 옮겨가실 때만 파는 걸 고민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때 이제 관련돼서 세금을 반드시 고려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집을 한 채 갖고 있다가 새로 집을 사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그 시기가 딱 맞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두 채를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기한
처분유예라고 하는 걸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만 팔게 되면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인 상태에서 팔았다 하더라도 한 채인 것처럼 먼저 팔았던 집은 비과세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조건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사갈 집을 새로 샀을 때 최소한 이 두 개 사이의 기간은 1년 이상 텀이 있어야 됩니다. 만으로 1년 있다가 두 번째 집을 사셔야 되고요. 두 번째 집을 산 때로부터 다음 집을 살 때에는 3년 안에 그 기존에 앞전에 있었던 집을 처분하면 된다.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다만 이제 이 원칙이 좀 강화된 상태이고요. 두 번에 걸쳐서 강화가 됐는데요. 9.13 대책 때 이 처분 유예 기간을 2년으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13 이후에 새로 사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새로 집을 사고 나서 2년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2.16 대책에서 또 이걸 조금 더 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에서 다시 1년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새로 집을 산 다음에 1년 안에 기존 집을 처분해야 된다라고 강화를 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새로 산 집으로 그전에는 이런 조건들이 없었는데요. 전입도 1년 안에 해야만 비과세를 해준다라고 강화가 된 측면이 좀 있습니다. 매우 갈아타기가 어려운 조건이잖아요.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되고 다시 또 1년 안에 집도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인데 빈틈이 좀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네, 뭐 여기에도 사실은 뭐 빈틈, 허용되는 범위는 있습니다. 강화된 기준으로 9.13에서부터 12.16 사이에 취득하셨으면 2년, 그 다음에 그 12.16 이후에 취득하셨으면 1년 안에 처분해야 된다라는 조건은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일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걸 거꾸로 이해하면 둘 중에 한 채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면 원칙대로 여전히 지금도 3년 안에만 처분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각 대책이 발표되기 이전에 계약을 한 상태, 그러면 대책이 발표됐다라고 해서 이미 계약을 한 상태인데 새로 바뀌는 법을 적용을 해버리게 되면 좀 부당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대책 이전의 기준을 예를 들면 3년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기존처럼 2년으로 처분하면 된다든지 이런 유예가 주어져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에 하나는 12.16 대책에서는 이제 전입을 조건으로 추가적으로 집어넣는데 전입을 하고 싶은데 새로 산 집에 아직 전 세입자의 임대차가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갑자기 내보내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그 남아있는 임대차 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2년의 기간 동안에는 처분과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유예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최근에 이제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들이 이제 엄청 많이 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법인을 만들면은 양도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이들 이제 추천을 하던데요. 이거의 장점과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최근에 이제 주택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법인을 활용해서 주택의 명의를 법인으로 옮겨두시고 활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부분 단편적으로 좀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주택에 대해서는 그 양도세가 중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인 세율만 놓고 보더라도 개인 소득세 쪽은 6에서부터 42%고요. 그 다음에 중과가 되게 되면 많을 경우에는 26에서 62%까지 되니까 그 높은 세율, 개인 소득세에 대한 세율보다 법인세 쪽을 살펴봤더니 과표 구간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10% 20% 수준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금이 절반밖에 안 되네 라고 생각들을 하시고 많이 대거 등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고민하실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1차적으로 그런 판단은 맞기는 합니다. 그러면 우선 법인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팔게 되면 우선 10% 20%의 법인세만 우선 내면 되고요. 다만 그 법인은 일반적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게 노멀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10% 20%의 법인세율 외에 주택 양도에 따른 세금을 10% 더 내게 됩니다. 물론 감안해도 20% 30%가 되는 거니까 개인 소득세 세율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막연히 인식을 하실 수는 있으세요. 여기에 숨겨져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집을 판 돈을 그 법인에서 꺼내서 쓰지 않고 그 법인에 계속 쌓아둔다라는 전제가 됐을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법인의 대표나 주주가 그 자금을, 집을 판 돈을 다시 꺼내서 뭔가 개인적으로 지출을 해야 되려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나 아니면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을 하게 될 텐데요. 상여, 즉 근로소득으로 처분이 되든 배당으로 처분을 하든 근로소득세, 소득세나 배당소득세, 결국은 6에서 42%의 세금을 다시 내셔야 되거든요. 앞단에서 법인세로 한번 냈던 10% 20%에 해당하는 세금 부분만큼은 한 번 더 공제는 해줍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개인소득세와 동일한 6에서 42%의 세율을 똑같이 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들 많이 하시느냐,
어떤 점이 의미가 있느냐? 법인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법인의 일정 부분은 계속 쌓아두고 있을 수 있는 경우, 이게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라고 한다면 유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1,000만 원의 세금을 지금 바로 내는 거하고 그 다음에 5년 뒤에 내는 거, 10년 뒤에 내는 거, 20년 뒤에 내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 그 차이, 늦게 내는 거에 따른 이자율만큼은 이득이 있는 거죠. 세금을 늦게 낼수록 좋은 거니까요. 법인에 계속 쌓아둘 수 있다, 유보해둘 수 있다. 그리고 언젠가 찾아 쓰게 되더라도 그 기간이 굉장히 먼 시간일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자체로 엄격히 얘기하면 불법은 아닙니다. 현행법상에서 불법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편법이나 불법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걸릴 가능성이 네, 있겠네요. 과거 일들을 소급할 수는 없겠지만 일정 기간 이후에 그런 무작위적으로 만드는 법인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세금 문제에 대해 가지고 세금 폭탄이 많이 나올 것 같아 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절세 포인트가 남아있네요. 예,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고 인지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또 다양한 절세 전략, 생활의 팁 알려주신 우병탁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대물은 구독자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들을 이 영상 댓글이나 아래의 메일로 물어보시면 저희가 대신 물어봐 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메빠! 이 집값이 워낙 큰 것도 고려는 해야 되는데 이 금액이 올해 2020년도에는 3,5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약 2배 정도 되죠. 3,500이요? 네. 대기업 1년차 직장이 2019년 통계 기준으로 초봉 수준으로 했을 때 한 3,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계속 투자를 해서 계속 보유를 할 만큼의 가치가 있느냐를 좀 먼저 따져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내야 되는 가까이